이름으로 5월 6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 이제 뉴스 기사로도 났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서밋 코리아 행사가 대외적인 명분이었고, 우리 내부적인 거는 이제 5월 6일 본격 시작을 알린 그랜드 오픈 행사였습니다. 자, 이 행사가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450명의 리더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약 6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좋은 공연도 있었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주요 리더분들이 한복을 입고 올라가서 아주 감동적인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테헤란노 또는 이런 영업 조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에서 다양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결과를 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만나서 이제 4가지를 회복하고 싶다. 신뢰, 신용, 자산, 명예. 그래서 자식, 자녀들 그리고 또 며느리들에게 이번에 당당한 한번 부모가 되고 싶다. 근데 당당한 부모라는 게 상당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피치를 듣고 또 이제 타이거 회장님과 리차드림 총재님이 엄청 감동을 받으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리더분들이 이날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본격적인 그랜드 오픈을 알리는 이런 행사가 영상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 생중계를 9개국이 보고 다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을 뽑으라면 가장 큰 변화를 끼친 4가지 아이템을 뽑습니다. 제일 먼저 문자가 발명되면서 기록, 문화전파, 교육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가 발명되면서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고 전 세계 경제를 금융회사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 사이가 됐어요. 지식과 정보가 오프라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대부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격차로 누군가를 컨설팅 상담해주던 이런 땡땡 사자 직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위기가 왔고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PC나 노트북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손안의 핸드폰을 24시간 곁에 두고 원할 때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ATM도 은행도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스마트 뱅킹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 4가지의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엄청 큰 변화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2008년 10월 달에 나왔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기회냐? 자, 이제는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갈수록 원자재 값이 올라갑니다. 이제 쌀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우리 물가가 이제 엄청 올라가요. 지금 환율도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와 있어요. 왜냐? 자, 이때부터 금융회사들이 몸집을 키우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뭘 택했냐?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해서 이런 주식에 대한 거품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에 대해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엄청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거품이에요. 무슨 뜻이냐?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아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구조 속에서 그런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올리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계속 비싸게 떠넘겨야 되는데 집값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올라간 집값을 누구는 감당을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까지 심해진다, 세금까지 많이 매긴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집값에 대한 게 없어집니다. 메리트가. 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나오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인터넷 시대까지는 전 세계 1000대 기업이 광고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이 나눠 가지던 거를 최근에 통계를 보면 1, 2위 기업이 전 세계 광고 시장의 90%를 다 독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이 나오면 이제는 단 하나의 기업이 모든 광고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플랫폼의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개인 맞춤형 증강현실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광고 플랫폼이 단 하나의 기업만 생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 하나의 기업의 주주 비전을 가지면 평생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고 그 주주 비전을 못 가진다 그러면은 계속 플랫폼에서 소비만 하는 지금도 우리는 소비만 하고 있죠. 그런 지위로 계속 남은 인생을 살게 되면 정말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주는 쿠폰 바우처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면 메타버스 광고 플랫폼의 주주 비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 나오고 4년마다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아직 반감기라는 게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 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채굴을 시작했고 하루에 60개씩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자, 지금처럼 1억 원 정도 갈 줄 알았다면 그때 60개가 나오던 그때가 엄청 행복한 거였겠지만 저 때는 7,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60개씩 7,000원짜리가 나와도 42만 원인데 직원 2명 쓰고 동업자 친구랑 나누면 크게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지금처럼 1억 원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엄청 신나고 기쁘게 모았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했던 5,200개를 모았고 그 중에 5,000개를 팔았습니다. 5,000개 팔고 받은 돈은 그 당시 8,700만 원.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5,000개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잘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 지금 얼마죠? 5,000억이 제 전자지갑 토큰포켓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돈에 의해서 구애받을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회, 날려버린 비트코인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뭘 하면 되죠?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운영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기회는 제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DMT라는 토큰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DMT는 특별한 토큰이에요. 4세대 토큰이고 지금까지의 코인들은 그 가격에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그 가격이 인정을 받았어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억 원에 올려놨다고 해서 우리 집값이 10억이 아니죠. 그걸 누군가가 10억에 사줘야지만 집값은 10억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DMT 토큰은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그 가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금고에 있는 총 잔액 나누기 주조풀에 있는 총 개수를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용어가 좀 어색해. 금고, 주조, 소각. 근데 이게 용어가 어색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딱 세 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감이 잡혀요. 그래서 금고에 있는 270만 6,185달러 나누기 주조풀에 있는 175만 4,449개의 DMT를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1.5424달러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314원 정도인데 이 논리는 정확하게 우상향이 되고 정확하게 1억 개가 주조되면 이제 더 이상의 주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내년 10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는 1, 2단계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가 종료됐을 때 우리가 이 로직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식에 의해서 함수값에 의해서 프로그램 값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값은 내년 10월 말에 DMT 하나 가격이 1,000달러가 간대요. 그럼 1,000달러 15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나왔죠. 내년 말에 150만 원 갈 토큰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 10월 말까지는 5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500일 동안 DMT를 내가 몇 개 모을 건지만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500일 동안 DMT를 하루에 한 개씩 모으면 몇 개 모을 수 있죠? 500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500일 동안 한 개씩. 그럼 500개를 모으게 되고 150만 원짜리 500개 모으면 얼마죠?
5천개? 5천개 아니야? 7,500.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좀 150만 원 곱하기 500개. 확실하세요? 7억 5천만 원입니다. 자, 7억 5천이죠. 왜냐하면 1000개가 15억이니까 절반인 7억 5천. 근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자, 150만 원짜리를 500개 모으면 7억 5천만 원을 내년 말에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개씩 모으면 500일 동안 1000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가 1000개면 15억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15억이라는 돈도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현생에서 쓰면서 모으다 보면 15억을 평생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00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루에 20개를 모아보겠다. 그럼 20개씩 500을 모으면 10,000개를 모을 수가 있고 150만 원짜리 10,000개를 모으면 내년 말에 우리 자산은 150억이 됩니다. 자, 저는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다 팔고 2013년도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10,000원, 15,000원을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만 원을 넘어갑니다. 자, 그때쯤에 제가 이제 땡땡땡 마이닝 회사를 정보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 회사 가서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수당이 비트코인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하필 그때 강의하시는 분이 76세였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칠판에다가 써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본인이 이제 조는 바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어차피 결론은 뚝 떨어질 걸 내가 왜 모아야 되나 그러고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안 했어요. 근데 자, 그때 앞자리에 앉은 네 분이 평균 70세가 다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분들은 어차피 크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가보라고 해서 왔고 그래도 그때는 수중에 다 130만 원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130만 원을 이제 쳤습니다. 치고 매일매일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수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13개, 15개, 17개, 16개 막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정도가 쌓였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쌓이니까 엄청 쌓인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상 365일 곱하기 15개씩 쌓였다고 치고 그러면은 1년이면 5,475개가 모입니다. 그럼 5,000개라고 치고 자, 5,000개 이상씩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어느 날 2,800만 원을 돌파하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는 다 같이 모여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다들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도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놨던 거를 가지고 다 로그인해서 봤더니 어떤 분은 8,000개, 어떤 분은 7,000개, 어떤 분은 6,000개. 왜냐하면 서로를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남아있는 수량이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분들이 2,800만 원 곱하기 수량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된지. 그래서 일부를 팔아서 그걸 이제 내드렸더니 어떤 분은 400억, 어떤 분은 몇백억 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도무지 못 믿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 가지고 뭘 했냐? 아들, 딸, 며느리 송도, 청라에 그때는 송도, 청라가 핫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 집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60평대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지금도 엄청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엄청나게 믿기 힘든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코인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우리가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돈에 쫓기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코인을 믿고 그럼 내가 이 코인이 얼마가 가겠다. 그때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수량 모으기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500일 남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모을지를 수량을 목표로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재밌게 그리고 10,000개 모으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머릿속에도 딱 기억이 쉽죠. 그래서 500일 동안 내가 하루에 20개씩 모아서 150억이라는 순자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만큼 쉬운 사업이 없죠. 비트코인이 1억 원 갈 때까지는 17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내년 말까지 10,000배 상승을 합니다. 0.1달러가 1,000달러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1, 2단계 끝났을 때 가격인 거고 우리는 3, 4단계에서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봤던 다단계 마케팅, 불법, 그 다음에 스테이킹 이자, 데일리 이자 주는 이런 갈 수 없는 구조의 마케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돈을 걷어서 이제 뭘 하려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이미 엄청난 근간을 다져놓은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가 16개 블록체인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9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해서 완성된 엄청난 프로젝트고 거기에 우리가 왜 초대가 됐냐? 우리는 1억 명의 유저를 메타버스의 초기 멤버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1억 명의 유저를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발대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성과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게 되면 우리는 부품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그 아까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의 주주 비전을 평생 가져갈 수가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놓쳐버린 기회,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 500일이나 남았어요. 그 500일이라는 기회에서 매일 얼마씩 모을 거냐? 그래도 내가 한번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몇 개? 하루에 20개씩 모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20개 넘게 나오는 분 있나요? 하루에? 그 정도는 나오나요? 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은 안 들었지만 하루에 20개 이상씩 모으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먹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과유불급 마케팅을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많이 주는 걸 쫓다 보면 안이감만 못한 원금 손실이 일어났던 그런 마케팅도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는 과유불급 마케팅을 끊어내야 돼요. 저는 DMT 프로젝트 만나고 완전히 이제 끊어냈습니다. 어떤 좋은 정보, 좋은 아이템, 좋은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제일 밑에 바이너리, 그 다음에 직급 보너스, 롤업 매칭, 그리고 데일리 이자, 마이너스 마케팅이다 그러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자, 그리고 공정한 배분 구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원화나 USDT로 받는 것보다는 뭐가 좋죠? 그 회사의 토큰형 증권을 수당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형 증권은 무분별하게 발행하거나 사전 판매를 외부에 엄청 하는 그런 희소성이 없는 토큰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만나게 된 DMT 토큰처럼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공정한, 누가 들어도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을 이제 배당받는 이런 구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으로 중간에 바뀌지 않는 완벽한 로드맵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대단한 회장님, 대단한 대표님들이 좌지우지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회사 상황이 바뀌면 중간에 멈추게 됐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게 진행이 더디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매출이 안 떠도 무조건 회사는 그대로 밀고 갑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록체인 값에 의해서 주조수로 1, 2단계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좀 빨라지거나 좀 더뎌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우리는 4단계 로드맵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드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 중간에 조작, 변경, 횡령이 절대 되지 않는다.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지속성은 금고, 주조, 소각 요 세 가지의 기업으로 치면 회계장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얼마가 들어있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쓴 비용은 얼마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우리에게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주조, 소각표를 투명하게 오픈을 해놓고 원할 때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D앱에만 접속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부하 마케팅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돼요. 과유불급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과부하는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이자, 데일리 이자 아니면 배당을 준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뭘 약속하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몇 프로를 주죠? 300%를 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사 입장에서는 100억이 들어오면 300억을 고스란히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300억을 100억을 모집한 리더들에게 수당을 풀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회사는 100억이 들어오면 600억을 내주는
말이 안 되는 어려운 게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을 왜 하냐? 자, 그렇게 안 하면 여기 테헤란에서 모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정도의 조건에 익숙해져 버린 리더분들이 그런 걸 약속하지 않는다. 회사가 벌어서 비용 제외할 거 제외하고 배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정상인 구조인데 그걸 해준다고 하면 이제 작다고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런 욕심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부하 마케팅에 그동안은 많이 당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수당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감당 못하고 버티다가 문 닫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과부하 마케팅의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이 오래되려면 과부하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이 오래되려면 이런 어려운 약속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성도 상당히 높다. 안정성, 지속성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수익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0.1달러 150원으로 출발해서 내년 말이 되면 얼마 간다 그랬죠? 1000달러 150만 원 갑니다. 150원짜리가 150만 원 가니까 10,000배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0만 원이 아직 실감은 안 나죠. 근데 저는 어쨌든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고 엄청 큰 돈을 몇 년 만에 번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리플도 0.1원대 사와가지고 지금 리플이 그때 4천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수익화해서 거기서도 또 몇백억을 번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큰에 이런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금고에 남겨있는 금액 나누기 총 주조수를 나누게 되면 정확한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일단 확정된 것만 내년 말까지 10,000배가 오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네 번째 요소인데 안정성, 지속성, 수익성 요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최근 4, 5년간 해외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이미 돌 만큼 돌고 한국을 마지막 타겟으로 건너왔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랬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무려 17개 대표들이 모여서 구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가 아니었어요. 이미 돈으로는 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는데 뭘 했냐? 앞으로 블록체인의 최종 목적지인 메타버스를 다른 때보다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개월 동안 구상해서 12월 달에 완성되자마자 한국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은 디박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가 DMT 프로젝트라는 거를 완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박스 아시아 본부 직영 사무실이에요. 직영이라는 뜻은 본사에서 직접 보증금 걸고 직접 월세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임대 깔스 사무실이 아니라 장기 임대 일반 사무실이에요. 우리가 돈을 맡기고 내 지인을 소개해야 되는데 단기 임대 깔스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뭔가 불안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지금은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이런 프로젝트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거의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1등 소셜 플랫폼 회사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1등 블록체인 업체는 업비트입니다. 요 두 기업이 만나서 클레이튼 지갑을 만들고 클레이 토큰, 가이아 토큰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게 요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정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 그랬다면 우리는 요 프로젝트가 처음에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 카카오톡의 기본 메뉴에 아예 클레이튼 지갑이 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카카오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코인을 다들 사모았지만 결론은 지금 카카오톡 기본 메뉴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시원한 이런 결과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했던 프로젝트도 지금 잘 성과를 못 냈다면
자, 우리가 테헤란노에서 진행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왜 그랬냐? 블록체인 나오고 한 20년간은 암흑기, 성장기, 과도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시행착오를 엄청 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자, 이번 프로젝트는 디박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카카오톡보다 훨씬 큰 글로벌 회사예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홍콩, 영국, 베트남에 지사가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카카오톡이 무료 문자 서비스로 시작해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빵 터트려서 첫 매출이 어쨌든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매출이 나오고 플랫폼은 첫 매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매출이 나온 뒤에 많은 투자자들이 붙었고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톡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디박스는 애초에 시작부터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 서비스로 유저를 많이 모집한 김에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추후 런칭을 했다면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구조를 아예 짤 때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채팅창에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이미 유저를 2천만 명을 모집했어요. 4년 만에. 그리고 디박스 하나만 놓고 봐도 대단한 비전이 있는데 자, OKX를 포함해서 지금 16개 블록체인 기관들이 디박스를 찾아옵니다. 언제? 작년 3월에 찾아와서 협업을 제안했어요. 왜 협업을 제안했냐? 자, 최종 목적지인 메타버스로 가려면 4가지가 필수입니다. 일단 스마트 안경 1억 대가 필요하고 자, 거기에 매일매일 접속할 충성도 있는 유저 1억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박스처럼 확장에 최적화된 웹 3.0 구조의 소셜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 디박스를 찾아왔고 근데 이 16개의 기관들이 디박스보다 자금도 더 많고 유저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미 시도를 해봤습니다. 디박스 같은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봤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진 소셜 플랫폼의 벽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1등 소셜 플랫폼이 어디죠? 네, 압도적으로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톡을 지금 삼성톡을 만든다고 역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1위 기업, 선도 기업의 지위는 절대 역전이 안 됩니다. 그만큼 먼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소셜 플랫폼을 아무리 삼성톡이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그래픽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카카오톡을 익숙하게 쓰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주변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게 소셜 플랫폼 선도 기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의 필수인 세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박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협업을 제안했고 네 번째가 바로 누가 언제 들어도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4세대 토큰이 필요했고 그 토큰이 바로 DMT라는 토큰입니다. 자, 16개 협력기관을 보면 자, 우리는 이더리움도 있고 토큰 포켓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토큰 포켓 같은 유명한 기관도 있지만 자, 뭐니 해도 우리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바이낸스라는 기업이 거래소 1위 기업입니다. 2위가 코인베이스, 4위가 OKX, 전 세계 7위는 게이트.io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메이저 거래소 1, 2, 4, 7위 네 군데가 들어와 있고 자, 이 네 군데는 우리 협력 파트너로 와 있기 때문에 3단계 가면 중앙거래소 네 군데에다가 순차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근데 그 상장하는 가격이 우리 2단계 종료되는 시점의 가격인 150만 원으로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 한 군데만 상장이 확정돼도 엄청난 비전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무려 네 군데나 그것도 다이렉트로 직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전이 있다. 자, 우리 토큰의 이름은 네 번째 요소가 공정한 토큰이었고 이 토큰의 이름은 DMT라고 합니다. 자, DMT의 뜻은 디박스 멀티체인 토큰, 디박스 매트릭스 토큰이에요. 그래서 디박스가 이미 만들어 놓은 다수의 복합적인 생태계 플랫폼에 유일하게 쓰기로 한 토큰이 바로 DMT예요. 다른 거 안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에서 유일하게 쓸 토큰이 바로 DMT입니다. 그래서 DMT는 이미 생태계 플랫폼이 다양한데 거기에서 유일한 화폐로 쓰기로 결정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화폐의 비전을 느끼려면 제대로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DMT는 총 1억 개를 주조하기로 했어요. 자, 그 1억 개를 사전 발행, 사전 판매를 하지 않고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금고에 들어온 자금의 80%만큼만 주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억 개를 주조할 건데 그 중에 5%인
2,500만 개는 재단 측이 보유를 했다가 3단계 중앙거래소 갈 때 일부, 그 다음에 4단계 메타버스 초기에 유동성 물량으로 나머지를 전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인 9,500만 개는 유일하게 우리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9,500만 개 중에 1단계 때 1,500만 개, 2단계 때 8,000만 개가 주조되는 게 우리 DMT의 로직입니다. 그리고 NFT 카드는 총 3만 장을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고 그 3만 장 중에 10%인 3,000장은 1단계가 시작하기 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3,000장을 사전 판매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3,000장을 보유하신 분들은 창업주주 멤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주주 카드로 불리고 있고 저 카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평생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7,000장은 2단계 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단계 정확한 로직에 의해서 우리 요 로드맵대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바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열쇠가 바로 누가 들어도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4세대 코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왜 4세대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고 예치형 주조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세대 코인은 누구죠? 비트코인이 1세대 채굴 코인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1세대 채굴 코인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채굴되기로 백서에 써 있죠. 그래서 2,100만 개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그게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전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푼 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나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구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 그래서 무너진 금본위 제도를 다시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한계가 왔어요. 왜냐? 갈수록 비싸고 갈수록 무겁고 갈수록 느려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답게 실물 경제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2세대 코인이 나왔고, 이더리움부터 트론까지는 발행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임의대로 몇억 개를 발행하겠다 이러면서 몇억 개를 발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추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공정 투명한 거에서는 점수를 많이 잃게 돼요. 그리고 정부나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 토큰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의 정당성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 발행형 토큰들을 이제 스캠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다면 이제 3세대 코인은 USDT를 시작으로 담보 예치형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US 달러를 담보로 예치한 만큼만 테더를 발행한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럼 금융회사, 금융기관과 정부의 논리와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이제 정부 친화적인 코인의 시대가 왔고, 자, USDT가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USDT도 한계가 왔어요. 왜? 더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쓰지, 저 USDT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의 확장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 DMT 프로젝트처럼 저걸 알린 사람들에게 보상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개 대표들이 저보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치가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4세대 코인은 요 세 가지 코인들의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공정, 투명, 확장 요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4세대 토큰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 DMT 프로젝트예요. DMT 토큰은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예치형 주조, 그래서 금고에 들어온 만큼만 주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0대 20 법칙, 그래서 80대 20 법칙 덕분에 우리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구조가 완성됐고, 자, 세 번째는 투명한 소각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로직을 한번 여기 7편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때 만약에 76세 할아버지 강사분이 요 졸면서 요걸 내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때 그 마이닝 회사에 아마 한 1,300 정도는 투자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분이 조는 바람에. 저는 강사가 조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앞에서 강의 듣는 분은 졸 수가 있죠. 근데 강의하던 분이 조는 건 정말 처음 봤고, 어떻게 이런 회사를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했는데 엄청 아쉬웠죠. 자, 그래서 2월 5일 3시에
우리 1단계가 출발이 됐고 그 전에는 2월 5일 2시 59분까지는 세상에 DMT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전 발행, 사전 판매 안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월 5일 3시에 A라는 사람이 금고에 100 USDT를 집어넣으면서 최초의 DMT가 주조가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이 뭐였죠? 80대 20 규칙. 그래서 자, 금고에 들어온 돈의 80%인 80 USDT가 토큰 주조에 참여가 되고 시세를 0.1달러로 출발했죠. 그래서 시세를 나눠주겠습니다. 시세 0.1을 나누니까 80 나누기 0.1 하니까 몇 개가 주조되죠? 800개의 DMT가 이제 처음으로 주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800개를 A에게 줘버리면 주조가 아니라 판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토큰을 판매하고 P2P가 처음부터 됐던 코인들은 공정하지가 못했어요. 누구만 돈을 벌었냐? 초기에 일찍 정보 접했는데 마침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초기에 왕창 구매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는 0.1달러에 구매했으니까 그럼 10달러 가면 100배 오른 거죠. 그럼 그걸 못 참고 계속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조 방식을 택해서 이 800개를 어디로? 주조풀에 공동 기록, 공동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죠? 금고에 있는 총 잔액 나누기 주조풀에 있는 총 개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800을 하니까 몇 개가 되죠? 금액이 0.125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진입 거래를 통해서 0.1이던 시세가 0.125로 우상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보던 B가 똑같은 금액 100 USDT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80%인 80 USDT가 토큰 주조에 참여가 되고, 자, 시세인 0.125를 나눠주면 몇 개가 주조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같은 돈 100 USDT를 넣었지만 우리는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어요. 몇 개가 되죠? 640개의 DMT가 주조가 됩니다. 마찬가지 B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주조풀로 이동해서 공동 기록, 공동 보관을 합니다. 가격은 마찬가지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죠? 200이 들어있게 되고 주조풀에 몇 개가 들어있죠? 1440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니까 0.139달러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0.139로 두 번째 거래만에 우상향이 두 번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하이라이트 A가 500개를 모았다가 500개의 DMT를 판매를 했어요. 자, 이 500개의 DMT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 버튼 누르는 날 그 시세를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139를 곱해서 그러면 값어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8대2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80%를 계산을 해서 요거는 A의 USDT 지갑으로 바로 3초 만에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20%는 금고로 다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결론은 이 55.6 USDT가 금고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A의 USDT 지갑으로 바로 3초 만에 갑니다. 자, 그럼 200이 있었는데 55.6 빠지고 얼마가 남죠? 144.4가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조풀에 1440개가 있었는데 한 번 사용된 토큰은 우리 세 번째 규칙에 의해서 어디로 가죠? 소각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각풀에 500개가 한 번 들어오면 재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1440개 있었는데 500개가 빠지고 몇 개 남았죠? 940개가 남게 되고, 자, 요걸 계산했더니 0.153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해봤었던 요 새로운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입할 때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출금을 했을 때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떻죠? 누군가가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계속 던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코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버냐? 사고 팔고를 잘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자, 근데 정말 공정한 건 뭐죠? 안 팔고 오랫동안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대2 법칙을 적용해서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팔면 올라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 사람이 팔아도 올라가고 내가 팔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던 이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진입하던 출금하던 DMT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가 있고,
자, 1단계에서는 4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 4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자, 이 4가지 기준은 1일 데일리 보너스라고 해서 1일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금고 전체 금액을 100으로 놓고 그 중에 1%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금고 전체 금액이 지금 40억 6천만 원이 있는데 40억의 1%는 얼마죠? 네,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 4천만 원을 뭐로 나누냐? 전체 총 계정 숫자로 나눌 거예요. 전체 계정 숫자를 나누면 요 해당되는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자, 요거를 자정 기준에 DMT의 시세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몇 개의 DMT가 지급되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DMT의 주조에 참여한 만큼 이 비율대로 해서 1일 보너스를 매일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 보너스예요. 자, 영업 보너스도 마찬가지 금고 전체 금액의 1%를 계산해서, 자, 이 1% 곱하기 이번에는 기여도라는 거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만약에 4명을 소개했다. 그러면은 이 4명이 또 각각 열심히 산하의 조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D가 각각 이렇게 조직을 펼치고 있다. 그럼 제일 큰 쪽이 어디죠? A. 그럼 제일 큰 쪽을 대라고 하고, 우리는 바이너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5개, 10개 내가 추천을 많이 하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 대실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합산을 가지고 우리는 소구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소실적들의 합계를 소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의 소구역을 분자해 놓고 회사 전체의 소구역을 따집니다. 자, 회사 전체의 소구역을 100으로 놓고 여기에 비율을 곱해주니까 이제 기여도 점수가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 4천만 원인데 기여도 점수가 만약에 5%다. 그럼 회사 전체에서 5%를 감당한 거면 엄청 잘한 거죠. 이게 200만 원. 그럼 이 200만 원을 뭐로 나눈다? 200만 원을 원화나 USDT로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DMT 12시 시세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수량만큼의 DMT를 줄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 둘 다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량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에 따라서 수량이 정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1시라도 빨리 진입을 하면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직축 보너스라고 해서 직접 추천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1대 파트너가 매일매일 받는 1일 보너스 수량의 10%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하루에 DMT가 100개씩 나온다. B는 20개, C는 30개, D가 50개씩 나온다. 그러면 요 수량의 10%니까 10개, 2개, 3개, 5개를 내가 직축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내가 4명을 소개하면 직축 보너스를 몇 번 받죠? 4번 받을 수 있고, 10명을 소개하면 10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카드 배당이에요. NFT 카드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평생 배당을 해준다고 했고, 1단계에서는 금고 전체 금액의 0.1%를 N값으로 해서 매일매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하루에 1000개, 어떤 분은 하루에 10개, 100개 이렇게 모으는 수량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수량을 늘리려면 1번과 4번은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전체의 금고, 회사 전체의 계정수를 나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2번, 3번. 자, 영업 보너스는 내 실적에 따라서 다음날 바로 반영이 돼요. 직축 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2명을 소개해서 2명이 10,000불씩 들어왔다. 그럼 나의 직축 보너스도 다음날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 보너스도 바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2번, 3번은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오늘 성과를 내면 다음날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선물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우리 DMT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이 정말 내가 최대한 오랫동안 모으게 되면 그 숙성 기간 동안 늘어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는 그냥 예시를 들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으로 받게 되면 200만 원 벌고 끝나지만, 우리는 3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죠?
300만 원 어치의 DMT를 받아요. 300만 원어치 DMT를 받아놨는데 이게 10배만 올라도 3천만 원, 100배 오르면 3억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얼마가 남았냐? 자, 1000배 중에 지금 15.4배가 올랐어요. 앞으로도 800배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목표를 정하고 작정하고 모으기만 해도 수익률을 엄청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이 있는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자, 2단계에 대한 설명은 2단계 시작하기 한 달 전쯤부터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1단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자,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세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하나 가격이 150만 원. 그럼 150만 원 시세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3단계 중앙거래소 4군데에다가 순차적으로 상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4군데가 다 메이저 거래소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하면 상장하는 날 보통 아무리 적어도 20에서 50배가 올라요. 그럼 150만 원이 20배 가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아직 150만 원도 안 믿기는데 3천만 원은 정말 안 믿기시죠? 10,000개 모았으면 3천만 원 가면 3천억이에요. 이제 뭐 안 믿기겠지만 분명히 로드맵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4단계인데 4단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열리게 되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열리면 막대한 광고 시장이 메타버스로 다 유입이 됩니다. 왜냐? 소비자, 우리 시청자들이 요 메타버스 광고를 재밌어하고 그리고 AI가 나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내가 친구랑 오늘 저녁에도 비 온다고 해요. 그래서 파전에 막걸리를 먹고 싶다라는 채팅을 보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파전 막걸리집만 나랑 그 친구에게 보이게끔 스마트 안경의 시야에 그 파전 막걸리집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클릭하면 거기에 얼마인지 그리고 동동주 값이 얼마인지도 다 나옵니다. 매장 조건도 다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리게 되면 막대한 광고비가 매달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최소 200억의 광고비가 매달 들어오는데 광고비를 집행하는 조건이 뭐다? DMT를 사서 와야 돼요. 근데 DMT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3단계 중앙거래소에 아주 조금만 500만 개 중에 일부만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희소성에 의해서 그리고 구조에 의해서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토큰 가격이 매달 200억의 수요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광고비로 들어오는 엄청난 금액의 5%를 소각을 펼쳐요. 그래서 결론은 몇 개 만들어지기로 했죠? 총 1억 개가 만들어질 건데 그 중에 7,900만 개가 소각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소각은 중단시키고 남는 게 몇 개죠? 2,100만 개의 DMT만 가지고 평생 전 세계 인구와 전 세계 기업들이 2,100만 개만 가지고 요 메타버스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과 실용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100만 개짜리 비트코인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3단계 중앙거래소 4군데에 상장을 하면 거기에 있는 수억 명의 유저들이 우리 DMT를 이제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억 개가 만들어졌는데 2,100만 개만 남았고 그 2,100만 개의 쓰임새가 디박스의 전체 플랫폼에서도 쓰이고 메타버스 광고 플랫폼에서도 쓰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도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10,000개 모았는데 1억 가면 얼마죠?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도 1조 하게 되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 말에 다 많은 자산을 벌게 돼요. 근데 그 자산이 뭐죠? 외화입니다. USDT로 우리가 환산해서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일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도 우리 250평짜리 운영본부를 하고 있고 요 9개국이 지금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10개국이 뛰고 있고 한국에는 16개 지사가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잘 되고 있는 거는 핵심 리더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핵심 리더분들이 지금까지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중 회장님이 마케팅 글로벌 전체 총괄 대표고, 자, 이분이 디박스의 타이거 회장님이,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의 회장 누구죠? 그렇지만 우리가 김범수 회장 얼굴 아나요?
목욕탕에서 마주쳤는데 김범수다 할 수 있나요? 저도 얼굴을 모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회장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는데 디박스 회장님이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분이 디박스 회장님이고 이분이 이제 한국을 와서 참석을 했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수행비서 경호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내내 정말 자세 한번 안 흐트러지고 정말 집중해서 우리 특히나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할 때마다 되게 뭉클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우리와 함께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리차드 린 총재님이에요. 저랑 같은 수풀림을 쓰고 있어서 뭔가 이제 좀 정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에이다 코인을 성공시켰고 스페인, 크로아티아, 일본에 지금도 엄청난 블록체인 생태계를 운영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래서 DNT 프로젝트의 전체 총괄하는 총재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스피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써진 대본을 줄줄 읽는 게 아니고 컨닝해서 이렇게 스피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부드럽게 잘 전달을 했고 그 많은 테이블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하면서 돌면서 다 인사를 했죠. 그만큼 우리를 그냥 돈을 끌어오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상생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리더 회의하면 항상 여기 리차드 린 총재님이 여기 마케팅 영업 대표님에게 한국의 초기 멤버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안 들리면 정말 이제 당신은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요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 초기 멤버들이 돈이 되게 하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아주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만났고 과거에 실패한 거에 연연해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예전에 들어봤던 코인, 예전에 들어봤던 다단계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업비트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은 탈중앙화와 P2P인데 요거를 지키려면 사전 발행, 사전 판매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요걸 안 한 토큰이 없어요. 왜냐? 토큰으로 당장에 눈앞에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전에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재단들이. 자, 그랬다면 우리 일반 유저들은 다 피해를 봤죠. 자,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가 잘 돌아가려면 1억 명의 충성도 있는 유저가 필요했고 그 유저를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소셜 플랫폼인 디박스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증강현실 광고 플랫폼은 우리가 단연 선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에 우리가 주주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500일 남은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평생 번 수입보다 훨씬 더 큰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벌 수가 있어요. 자, 500일 동안만 딱 집중을 해서 우리 한번 인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을 지금 계속 걸어주고 있죠. 근데 프로모션이 지금 며칠 남았죠? 오늘이 50,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자, 5일 동안 열심히 해서 남은 프로모션에도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예측 시장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측 시장이 어떤 혜택이 있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측 게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자, 하루에 엄청난 금액이 예측 게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래소나 사이트에서 완전 투명하게 운영을 못했어요. 거기서 오픈하는 거는 배당률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거를 맞추면 1점 몇 배를 주겠다. 요걸 맞추면 7점 몇 배를 주겠다. 요거를 맞추면 13점 몇 배를 주겠다. 이 배당률만 오픈을 했지 전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투입됐고 거기서 회사가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거를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심지어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로 다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에다가 얼마를 배팅했고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속성이 오래 가려면 과부하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만들었는데 그 혜택이 과부하가 아니에요. 뭐다? 실질적인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승, 그 다음에 남아공승에 다들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못 맞춘 미적중 게임에 들어온 배팅 금액의 8%를 떼서 그 8%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원래 회사가 다 가져가야 될 수익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1% 가져가고 우리에게 7%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아니니까 평생 지속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지고 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고, 지금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이 4분 동안 한 골을 넣으면 무승부 건 분들이 이제 배팅해서 성공할 거고, 설마 한국 패 건 분도 있나요? 남아공 승에 건 분 있나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남아공이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골을 힘차게 외치고 남은 시간 동점골을 넣게끔 한번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무리골 준비하면 다 같이 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골 준비! 야! 도전할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멘틀리 주인공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DNT 프로젝트 강력합니다.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